XSFM입니다. PODER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성분도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 부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Big Green.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굳이 장르로 표현하면 재난 사연입니다. 네. 지난 이 제주도의 곽경택 씨에 이어서 또 한 번 전신 부츠? 그렇죠. 예. 네, 부츠 속에 몸이 들어가는. 가 등장합니다. 네. 저희도 그게 뭔지 사진을 보아서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마리오가 이제 그 비 올 때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루이지가. 정동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수님, 만승준 군님. 저는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요파시 때부터 생략. 이름이 팥병님과 많이 비슷한 덕분에. 팥병은 성동환 용사죠. 그렇죠. 예. 비슷한 덕분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실 팥병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10월 11일 124회 재난복수편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라는 표현을 듣고 그렇죠. 불현듯 군대에서 겪었던 영 좋게 된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3년 늦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였나요? 곽경택 씨는 가슴까지 올라온다라고 네, 했는데, 그쵸. 네. 예, 두 가지 표현이 다 틀리지가 않아요. 그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 중에 실제 장화라고 볼 건 무릎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일체형이라서 가슴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때는 2013년 늦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발악을 하던 무렵이었고, 저는 당시 공군 급양병, 괄호 열고 치사병, 네. 상병이었습니다. 5박 6일의 긴 휴가에서 복귀하여 생활관에 돌아오니 선임, 동기, 후임 할 것 없이 얼굴이 다들 죽상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돌아오면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부대 안에 유전이 터졌다. 등. 부대 안에 유전이 터졌으면 하긴 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결론을 그러면 원사님들이 먹어요. 그럼. 네. 참 특이해요. 왜 가을 되면은 병사들을 불러요. 네. 원사님들이. 야, 뭐 하러 가자. 작업하러 가자고. 평소 같은 이제 더러운 작업일 줄 알고 갔더니 은행을 줍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사님한테 감히 병사들이 못 물어보잖아요. 이거 원래 은행 누구 거냐고. 예. 그거 가만히 보면요. 지자체 겁니다. 네. 사유지면 이제 그 산 주인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도토리는요. 청설목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좀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가을에 조카들 데리고 저기 어디 동산 같은 데 갔는데 플래카드가 써 있었어요. 도토리를 밤도 떨어지고 도토리도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도토리를 가져가지 말라고 써놓더라고요. 네. 네. 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주워가는 거나 이런 건데 네. 도토리를 뭐 채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네. 돼 있더라고요. 거의 주식이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네. 밤은 걔네들이 잘 안 먹나? 모르겠어요. 네. 원래 그 청설모나 그 다람쥐 애들이 다 이제 도토리를 여기저기 이제 묻어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까먹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여기저기 막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하면 청설문에 집을 털어가지고 그걸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저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의 지식인 거죠. 청설모 집을 찾아라. 다람쥐 집을 대털이구나, 찾아라. 대털. 예. 크게 털자. 예. 그 밤은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의 번성관 밤까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그 구분을 차별을 하더라고요. 밤하고 도토리하고. 네, 아무튼요. 네. 부대 안에 유전이 터졌다는 등 동기와 후임들로부터 알 수 없는 소식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해님 같은 일이 터진 건지 두려워하면서도 나름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대라는 것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장병에겐 무엇보다 끔찍한 것임이 당연하고, 아무리 우리 비행단이 도시 한가운데 있기로서니 부대 외곽에서 고라니떼, 두더지, 들깨떼 괄호 열고 먼 옛날에 도망친 군견들이 야생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군견은 탈영을 해도 못 잡을 일이 많이 있겠군요. 생각해보니까. 탈영하는 군견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등등 온갖 야생동물의 작은 하천까지 흐르는 여러 가지 와일더니스가 넘쳐나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유전은 좀 그렇지 싶었습니다. 네. 여튼 온갖 걱정과 불안을 떠안고 복귀한 제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사장에서는
튀김을 하고 나온 피해 식용유를 네. 곧바로 튀김이라는 단어에서. 예. 네. 식당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대한 탱크에 모아뒀다가 네. 탱크가 가득 차면 회수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초를 하던 다른 대대 병사들이 며칠 동안 비도 안 왔는데 땅이 묘하게 찔퍽거린다. 잡초가 번들거리는 것 같다. 잡초가 기름져 막 이러면서 잡초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스타일 헤어스타일. 무스 아니, 바른 듯한 딱 그 2대8 가르마인데 최근에 유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름이 있어요? 리젠트 스타일. 그렇게 불러요? 네네. 이제 포마드 기름으로 쫙 붙이는 거. 약간 복고풍의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하긴 제가 UMC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를 보니까 내가 왜 얘를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들레들이 8대2 가르마를 하고 있는. 네. 잡초가 번들거리는 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너무 호기심, 그런 게 있어요? 하는데 빡빡머리를 보는 순간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 오늘 아침에 그 생각했는데 스타일이 늘 같다 보니까 줄 하나 파볼까 몇 년 만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주책이라고 그러죠. 네. 이유를 알기 위해 나온 비행단 본부가 폐기름 탱크 중간쯤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네. 식당 주변 땅을 파본 결과 부대 내 배수로를 따라서 식당 반경 몇십 미터에서 피해 식용유가 흘러나간 것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그게 막 콸콸콸 흘러 가나 보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그 때문에 2교대로 돌아가고 있던 식당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 팀은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 한 팀은 부대 배수로 주변을 돌면서 예초기를 돌려 풀을 베고 기름 먹은 흙을 열심히 파서 모아두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식당에서 일하는 팀은 오래 일해서 고생, 기름 제거 팀은 삽질하느라 고생. 그렇게 고생이 이어지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언제나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거참 왜 그러나 몰라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날도 기름 제거팀이 되어서 삽질을 계속하려고 삽을 챙기는데 우리에게 폭탄을 안겨준 단본부의 주임 원사가 성질을 얼굴에 가득 담고 병사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고는 부대 외곽에 흐르는 하천까지 기름이 흘러서 하천 위에 무지개띠가 번들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이 그 참상을 확인하고 중대장은 그 길로 부대 밖으로 나가서 기름 먹는 천 같은 것과 바로 그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구해오셨습니다.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던 사람이 거대한 장화에 들어가서 외발로 콩콩 뛰는 그런 비주얼의 물건이 아니라 아래에는 일단 평범한 작업용 고무장화가 있었고 고무장화 끝단에 완전 방수 소재의 멜빵바지형 작업복이 달려있는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곽경택 씨가 보내주신 사진으로 알게 되었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발끝부터 가슴께까지 완전한 방수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처럼 릴낚시라고 하나요? 그 낚시할 때도 맞아요. 거죠. 네. 저는 아마 124회에 나왔던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이 형태의 작업복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름이 유출된 반경에 비해 하천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언급했던 배수로 역시 특별히 관 같은 걸 매설한 것이 아니라 빗물 잘 빠지게 땅을 좀 더 깊게 판 것에 불과하기에 기름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스며들었지 배수관을 타고 하천으로 빠지는 것 역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시켰으니까 병사인 저와 제 동기들은 작업복을 입고 하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복은 보기보다 상당히 깊어서 하천은 보기보다. 네. 뭐야 이게. 뭘 본 거니? 작업복이 깊죠. 네. 그래야 깊은 하천에 그렇죠. 들어가지. 하천은 보기보다 상당히 깊어서 184 정도 되는 남성의 배까지 전부 잠기는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들어가자마자 저와 제 동기들은 느꼈습니다. 이건 식용유 냄새가 아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리고 사병 식당의 병사가 냄새를 판별했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물에 들어가니 코를 찌르는 주유소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저와 제 동기들은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식용유 아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휘발유나 등유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나 중대장은 일단 기름 제거용 천과 키친타올 등을 던져주면서 기름이나 빨리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한 컵 떠가시기는 하셨습니다. 키친타올을 주셨어요? 강의 기름을 닦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놀러온 어떤 잘 사는 집 친구가 키친타올에 껌을 뱉었어요, 한번. 우와, 아깝다. 그래서 대박 아깝다. 우리 모두 기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키친타올을 그렇게 비싸게 생각을 하셨어요. 되게 아끼면서. 진짜, 비싸잖아, 아깝잖아. 기름 진짜 써야 할 때만 썼는데, 제 친구가 와서 거기다가 껌을 딱 뱉어서 던진 적이 있는데. 얼굴에 껌 붙여주지 그랬어요. 네. 저도 사실 몰랐죠, 이제. 진짜요? 네, 근데, 키친타올로 이 강에 있는 기름을 제거한다는 것은, 혈세가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세금이잖아. 키친타올은 세금으로 샀을 거 아니야. 군대 샀으니까. 네. 야, 맞아요. 저도 지금도 어디 뭐 친구네 집 이런 데 놀러 가서 무슨 뭐 닦을 때 키친타올을 여러 장을 띄거나 아니면은 물티슈를 한 번에 휴지 떼듯이 두세 개 떼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면은 막 이렇게 욱해요. 아니, 저는 물티슈 하나 꺼냈으면 네. 닦을 목적을 다 했잖아요. 네.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걸로 방을 닦아요. 아깝잖아. 자,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네. 열심히 기름을 닦아내던 중 하천 주위로 중대장과 대대장, 단본부 주임원사와 단본부 소속의 무슨 영관급 장교 한 명이 왔습니다. 네. 중대장이 컵 속에 든 하천물을 보여주면서 식용유가 아닌 것 같다. 다른 기름 같다 뭐라 말을 하는 중 다른 영관급 장교가 대대장에게 컵을 주면서 자네 냄새 한번 맡아봐. 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대장, 괄호 열고 대위는 예, 식용유 맞는 것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원래 행간의 뜻을 엄청 빨리 읽네요. 대대장님은. 네. 전에 이 냄새가 식용유 냄새 같은가? 이런 것 이렇게 묻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 맡아봐 했는데 네, 식용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군대 이야기의 중요한 변수예요. 원래 위관 장교한테 뭘 떠밀죠? 그럼 그 사람이 꼭 대단한 실수를 해요. 네. 예. 그건 위관 장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아직 나이도 별로 안 많고 군대 말고 다른 경험도 없거든. 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그 기름은 식용유가 되어 저희 대대 책임이 되었고 저희는 하루 종일 야생이 넘치는 하천 속에서 여기에는 적지 않을 온갖 버그 코어와 오일 코어에 맞서 싸운 뒤에 그럼 기름에 젖은 버그들을 또 그렇죠. 생활관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며칠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인가 다다음 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기름 제거 작업도 다 끝나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부대 외곽에 있는 기타 다른 대대에서 저녁 식사를 갖다 주기 위해 이동 배식 차량에 타고 있었고 네. 그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초기를 들고 있던 다른 대대 아저씨가 예초기에서 기름통을 분리한 다음에 네. 그 기름을 그대로 하천에 붓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초하던 병사들이 복귀할 때 예초기에 기름이 남아있으면 처리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대로 버리는 걸 반복한 결과 강 위에 기름이 가득 쌓여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름은 식용유가 되었고 저는 병장이 되어서 침상에 엎어져 있다 전역했습니다. 그죠? 상병일 때 끝까지 일하다가 병장이 되면 6개월이 하루처럼 침상에서 지나가죠. 충격적이네요. 네. 이것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려나? 마지막 줄을 보시죠. 2014.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네. 상병 때까지 아주 개고생을 해요.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러다가 병장이 되자 이야기가 한 줄로 줄어들어요. 침상에 엎어져서 지냈습니다. 끝.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이것은 절대 지어냈을 리가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리고 우스개 같지만 군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네. 책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부대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캠프 용산에서도 지금 나갈 텐데 미군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땅 정화시키는 데만 1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아무렇게나 버렸을 거거든요. 네. 군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병장이 되면 내 일은 아니다. 이런 교훈까지 네. 성동환 용사를 위해서 정동환 씨께서 알려주신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